여러분, 오늘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혹시 기출 분석을 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면 지금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면 아마 색깔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평가원 문제들을 아무런 문제풀이 전략이나 원칙도 없이 풀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기출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성적도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풀이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단기간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제 수업은 이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문제에 전략을 담았는데요. 오늘 사전문항 해설 강의에서는 어텐션 전략대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제 채널의 데이터를 믿고 제 열정과 성실함을 믿고 수많은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믿고 저와 함께 역전을 만들어가는 건 어떠신가요? 구하는 것을 먼저 보고 주어진 조건과 연결하는 전략, 문제풀이의 맥을 잡는 수학의 역설계, 어텐션. 마지막으로 미래의 제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너가 아직 모를 뿐 방법은 무조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어필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영역 시험지의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영상에서는 실제 제 수업 어텐션 전략대로 4점짜리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드릴 겁니다. 이 전략대로, 이 원칙대로 공부하면 수능 수학 반드시 최고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수업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트렌드를 분석해 수능 대비를 확실하게 시켜드릴 추석 특강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얘 미 사이즈가 5잖아요. 얘도 맞춰줍시다.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그럼 위에 거 끼리 더해주시면 그냥 5의 1제곱이 되겠죠.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4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미분하시면 f'x는 2x-4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면 8에서 4를 빼는 거니까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나와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6개가 있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6으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6 이렇게 양변 2로 나누면 끝나죠. 즉 18,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0의 저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왼쪽 따라오시면 마이너스 1이죠. 1의 우극한을 구하래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얘는 2가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하래. 그럼 곱미분할게요. f'x라는 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를 쓰시고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죠.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마무리 해줍시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3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9니까 7,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의 값이 나와 있고 탄젠트가 음수일 때 사인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를 먼저 해석할게요. 일단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안쪽에 마이너스가 맘대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거랑 같은 값이고 파이 이렇게 있으니까 각 변환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얘는 4분면은 2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인 거니까 2사분면의 각도구나.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가 나와야 돼서 얘랑 얘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얘 가지고서 이 삼각형 그려서 직각삼각형 5, 3, 4 삼각비를 구해주면은 사인은 5분의 4의 비율이어야겠죠. 즉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곡선 위의 점 3,0에서의 접선이 여기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래.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얘 미분해서 3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따라서 미분해 주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여기다가 3 넣으세요. 그러면 27 빼기 30 플러스 6인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 이렇게. 즉 y는 기울기는 3에다가 x-3까지 5,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a의 값은 여기다 5 넣으세요. 3, 2, 6 즉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이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양수 a, b가 얘네들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형태가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이런 이제 느낌이죠. 치환을 할 건데 얘는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2분의 1제곱은 앞쪽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2가 되겠죠. 따라서 나는 이 값을 라지 a라고 놓을 거고 얘를 라지 b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게 뭐가 되냐면 2a 더하기 b가 2가 될 것이고 얘는 a 더하기 2b가 7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2배를 하시면 4a 더하기 2b가 4가 되는 거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3.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의 값은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 b 구하고 있으니까 a는 미시 미소로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얘는 b는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얘랑 치시면 3 남으니까 2의 세제곱은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거부터는 4점짜리 문제니까 어텐션 전략에 맞춰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다가 넘버링을 한번 해줄게요. 다항 함수 fx 적분하면은 라지 f라고 합니다. 얘 1번. 그리고 얘 있죠. 2fx 플러스 1. 이거 적분하면은 gx라고 합니다. 얘가 2번. 그리고 얘를 만족한다. 이게 3번 조건인 거고 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생각을 할 때 얘 적분한 건 심플해요. 근데 얘 적분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적분하면은 얘는 2 라지 fx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c까지 적분상수까지 이게 바로 gx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까? 이 조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3 넣어서 관찰할 수가 있겠는데 얘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얘 개수가 G개수 1, F개수는 2예요. 얘는 이렇게 빼고 있고 즉 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걸 통으로써 인식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오는 게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5 플러스 C가 정답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5 플러스 C다. 그럼 C 찾으면 끝. 그럼 얘 조건 어떻게 이용하냐? 이 값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다가 3는 값이죠. 그게 제로네. 즉 C는 마이너스 3이겠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S의 2 더하기 S의 7,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니까 공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비를 얻어내야 되고 첫째 항도 그러면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주어진 것에다가 넘버링을 하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여기까지 끊고 이게 바로 1번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공비가 0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범위가 나오면 언제 쓰이죠? 케이스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뭐 공비가 음수인 순간이 중간에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A의 2가 1이라는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 합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여기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눈에 띄죠. 왜냐하면 이 값 자체가 K에 홀이 들어가냐 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엇박이기 때문입니다.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이 뭐냐면 일단 이거 6개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거를 나열해서 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관찰해줘야겠죠. 수열의 기본도 나열이기도 하고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S의 1 더하기 2 넣으면 플러스 S의 2 이렇게 됩니다. 엇박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S의 3, S의 4 그리고 빼기 S의 5, X의 6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이 값이 21이다. 그럼 얘는 말뜻이 뭡니까? 얘는 A의 2예요. 그 다음 거는 A의 4예요. 그 다음 거는 A의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 값들이 21이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A의 2가 여기 문제에 있는 거니까 바로 이걸 활용해서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죠. 자, 얘를 써보면 얘는 그냥 1, 얘는 R제곱, 얘는 R4제곱. 그러니까 다시 이쁘게 쓰면 R4제곱, R제곱 플러스 1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 0이겠네. 그러면 R제곱, R제곱 5, 4 뿔만. 그럼 우리는 아래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2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나는 A의 1도 구할 수가 있겠죠. A의 1은 여기 S2 구하려고 지금. A2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원래는 2분의 1이었겠지. 그래서 S의 2는 뭐예요? 이거 더하면 뭐다? 2분의 3이다. 요렇게. 그리고 S의 7 이거를 구할 때 물론 첫째 항도 알고 공비도 아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을 어떻게 시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보세요. 지금 첫째 항도 알아요. 우리 뭘 몰라요? A의 3, 5, 7을 몰라요. 근데 바로 할 수 있잖아. 공비를 알았으니까 바로 알았습니다. 뭐예요? A의 3, A의 5, A의 7 이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이 값에다가 R 곱하면 됩니다.
즉 4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S의 7이라는 것은 이거 두 개 더하면 63에다가 2분의 1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랑 더하면 6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묻는 말을 이 형태들에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 좋겠죠.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자, 보기에서 옳은 거를 찾아야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보들에다 넘버링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 주어진 것에 넘버링. 자, 시각 t가 0일 때 원점 출발 끊고 1번. 얘 적분상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2번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묻는 말을 읽어가면서 이 조건들하고 연결 지어 봅시다. 자, 하나씩 할게요.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씩 읽어야 돼. 자, 시각 t가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은 3tt에다가 17 즉 마마 이렇게 이제 해주면 3t-7에 t-1 그럼 이제 이차함수 뭐하고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방향 바뀐다. 기억은 맞는다. 자, 니은 t가 1일 때 위치가 3이냐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연결 지어줘야 된다? 1번 조건 적분상수 줬으니까 이거랑 연결을 지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적분할게요. x의 t 라는 것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t 그리고 여기 적분상수는 없죠. 원점 출발인 거니까 1 한번 대입을 해주면 x의 1이라는 것은 1 빼기 5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니은도 맞게 됩니다. 자, 디귿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4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속도의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다 양수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그려주시면 지금 얘 세팅이 1을 하고 3분의 7이라는 포인트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1일 때 위치가 3이라는 말은 여기 면적이 있죠. 여기 면적을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 면적이 이동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잖아요. 양수 쪽이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3이라는 말은 이 면적 자체가 3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2까지 움직인 거니까 1부터 2까지는 여기 음수 파트거든요. 왼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왼쪽으로 얼만큼 갔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현재 2일 때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2일 때의 위치가 뭡니까? x의 2는 8 마이너스 2는 4니까 20 더하기 14 즉 마이너스 12 플러스 14니까 2가 됩니다. 아, 여기 2초일 때의 위치가 2예요. 1초일 때 위치가 3이었는데 2초일 때 위치가 2라는 거는 왼쪽으로 1만큼 빠꾸한 거구나.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여기 면적 2개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4다. 디귿도 정답이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a 곱하기 t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a가 뭐예요? 이 1보다 크고 이 곡선의 밑입니다. 자, t는 뭐예요? 이 x는 t, x는 2t 이런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만나는 점 이 a, b인데 걔네들의 x좌표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의 넘버링을 좀 해보면 자, 일단 1보다 큰 이런 양수 t에 대하여 이 곡선과 얘네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라. 얘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점 b에서 수설발 내리면 c다.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AB equal AC 이게 3번 조건인 거고 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야겠죠. 이것도 4번 조건 이렇게 해서 써줄게요. 그럼 전략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A, B, C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 갖다라고 세팅도 하고 뭐 넓이도 구하고 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밑이 지금 1보다 큰 그냥 단순한 지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개형을 빠르게 간단하게 보면서 시각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양수 t에 대하여 이러고 있으니까 t가 예를 들어서 이쯤 있으면 여기는 2t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점이 b가 되는 거고 요 점이 a가 되게끔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t, a의 여기 a의 t제곱 그리고 여기는 2t, a의 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b에서 x축에다가 수선 내려 이렇게 내리면 이게 바로 c가 된대요. 그러니까 2t, 0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ab랑 ac가 똑같답니다. 그럼 요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등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에서 여기다가 직각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직 이렇게 찍어주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전체 길이는 얘 y값의 2배라는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요 3번 조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얘 있죠. a의 2t라는 거. 얘는 a의 t제곱의 2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의 t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at의 관계식을 한 개 찾았습니다. 자,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한 개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 식은 이 4번에서 나오겠네요. 넓이를 표현해 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이게 밑변이에요. 밑변. 그러면은 a의 2t에다가 얘 높이 t까지 한 개, 이게 바로 8이다. 그럼 양변에 2 곱하시면 여기는 16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 값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따라서 t의 값이 4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t가 4라는 걸 찾았고 t가 4면은 a는 2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4는 2의 제곱인 거니까 얘랑 만나면서 2의 4분의 9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k의 개수를 찾고 있는데 그 k가 뭐냐면 여기 들어있네요. 이걸 우리 찾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것에다가 넘버링을 먼저 해줄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여기 1번,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얘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 연결 지을 건데 이게 존재한대요. 이게 존재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뭘 따져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기준 잡고. 그럼 얘는 fx로 묶었을 때 안에 있는 값은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위에 x의 제곱 얘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러고 있는 상태이고 얘가 좀 수상하죠. 얘가 좀 이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찰할 거고 이 fx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식이.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엄밀하게는 3 이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0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조심해야지. 얘도 0이 되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식을 좀 써보면 이 fx 있어. 그러니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k의 x 그리고 얘네 이제 뿌리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k까지 이렇게 얘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얘 판별식 이퀄 0이라고 나왔을 때 d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좀 써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는 근데 이걸 왜 중근인 거를 왜 따지세요? 봐봐요.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얘가 수상해. 얘가 왜 그냥 있겠어? 이런 거가 이게 어떤 값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 밑에 있는 게 만약에 x의 제곱이라면 하필이면 그럼 이제 얘랑 약분 되겠지. 그러면서 얘가 0일 리는 없으니까 극한값은 있겠죠. 이렇게 연출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넘긴 사람들은 너무 문제를 대충 푸는 거다. 이 분모만 0 된다. 이걸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역할을 해서 약분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 조심해야 된다. 자, 해볼게요. 판별식. 그럼 d라는 거는 얘는 b의 제곱 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3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8 플러스 8k 이렇게. 그럼 얘가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원래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kk가 26 마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있는 거 몇 개? 여기 있는 거는 둘 다 등호 없으니까 여기서 빼고 1 더 빼야 되죠. 그러니까 7 여기서는 7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일 때에는 k가 마이너스 2거나 k가 6이거나 이러면 판별식이 0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는지 관찰해보면 만약에 6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 죽고 얘 죽어요. x제곱이야. 얘랑 기가 막히게 약분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에는 k의 값이 6일 때에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fx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걔는 극한이 수렴하겠죠. 왜냐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분모가 0일 리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k가 6까지도 5k가 되는 거다.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냐? 넣어보세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6.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서 분모가 x가 마이너스 4일 땐 0이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이 얘를 갖다가 커버를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되지. 이런 거 되면 안 돼. 얘는 분모가 0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니까. 따라서 얘 6까지 포함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자, k 더하기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k가 뭔지 봤더니 여기 탄젠트 안에 x의 개수에 들어있네요. 그 말인즉슨 얘는 주기랑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 그리고 위의 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p는 뭐냐? p는 0,p를 지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y는 p 이런 식의 직선이 되겠네. 그리고 나서 걔네랑 만난 점을 a, b라고 해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p가 만난 점을 c라고 해라.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삼각형 위에 거랑 밑에 거 두 개는 밑변 공유하고 있고 높이도 지금 똑같이 p니까 넓이가 똑같겠네요. 여기 넓이가 별이면 여기도 별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거죠. 그럼 이 p는 약간 얘랑 만나는 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위의 점 감성이야. 근데 어쨌든 좀 더 보면서 구체화 시킬게요. 두 번째,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양수 k에 대하여 fx가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라. 그림 설명 나와 있고요. 만나는 점 c라고 해라. 그림 설명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 구체적으로 이게 2번 조건이고 이 넓이가 3번 조건이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말뜻이 뭐냐? AB 길이. 얘가 이 AP 길이의 3배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자 잡는 게 빠르죠. 이거 A라고 잡으면 여기는 3A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그럼 전체는 4A가 되겠지. 이 B의 좌표는 4A야. 그런 얘기하는 거고 넓이도 우리가 뭐 표현해가지고 여기 P랑 아까 전에 K랑 좀 엉켜있는 식들을 갖다가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사할 거냐? 우선 이거예요. 주기성, 대칭성, 위의 점. 이걸 베이스로 갈 겁니다. 자, 주기 구할까요? 탄젠트 주기는 파이를 x의 개수인 k분의 1로 나눠. 그 위아래 k 곱하면 주기가 k파이가 됩니다. 그럼 주기라는 것은 탄젠트는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죠? 원점이면 여기가 바로 k파이다. 그리고 또 이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k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k파이면 얘는 뭐예요? 얘가 1대 3이라며. 아까 전에 이게 뭐 좌표 잡고 a라고 잡고 그 위에 있는 점 이런 걸 좀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바로 비율 관계 써가지고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1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뭘로 마무리를 한다? 위의 점을 좀 써야 된다. 결국 KP랑 연결되어 있는 식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의 점을 이용할 거다. 그러면 3분의 K파이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K끼리 약분되면서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네. 아, P가 루트 3이라는 걸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k의 값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결국 얘는 위의 점이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이다. 자, k의 값은 그러면 이 넓이 이용해야죠 이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k파이 높이는 루트 3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별 하나 나오는 거고 두 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까지 얘랑 치시면 이게 3분의 5파이라는 거야. 양변에 파이 나누시고 자, 루트 3으로 나누세요. k는 3 루트 3분의 5. 그 위아래 루트 3 곱하면 9분의 5 루트 3. 그럼 얘랑 아까 여기 루트 3이랑 더하면 9분의 14 루트 3.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자, f의 8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f가 뭐냐면 초고차함계수가 양수고 f0이 0인 이 3차 함수 fx거든요. 결국에 3차 함수 구해가지고 8을 넣어서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체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일단 얘가 첫 번째 정보가 되겠죠. 요렇게 이제 밑줄 친 다음에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gx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가조건에 보시면 G'(x =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이게 3번 조건이 될 거고 함수 gx가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게 4번 조건. 여기만 도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극값 얘기하고 있고 결국엔 미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5번 조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등호 이렇게 부등식의 조건이 나와 있으면 케이스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우리가 구사할 거냐면 일단 얘를 미분하면서부터 이거 2번식을 미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미분해 줄게요. 그러면 g'x라는 것, 이 값은 절대값 fx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이 포인트가 4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qual 0 이렇게. 자, 이러고 나면 우리는 얘가 0이 0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죠. 그럼 이거를 뭐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얘를 절대값 x에다가 나머지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얘는 반드시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해도 되고 그냥 hx라고 써도 되겠죠. 그 뒤에는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x로 묶어가지고 절대값 hx 마이너스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관점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퀄 0이라고 놨을 때 f의 x라는 게 x일 수도 있고 또는 f의 x란 요거의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그 교점의 개수가 4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석할게요. 얘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또 fx랑 전부 다 원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3개를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고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2인 포인트랑 6인 포인트에서 여기다 일단 2 또는 0, 6을 넣어가지고 0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부호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랑 6에서.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세팅을 한번 해줄까요? 요렇게 y축, x축을 세팅을 하시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직각 표시해주고 얘는 y는 x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럼 지금 표현에서 여기 2인 포인트가 여기 2,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또 6, 여기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6, 6일 수도 있고 여기 어떤 점을 지금 뚫고 지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fx가. 왜냐면 뚫고 지나가야지 그 값을 갖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프라임의 부호 변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교점들을 볼 때 여기는 일단 지나가야 돼. 그러면 6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2도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여기를 뚫어볼까요? 여기 위쪽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뚫을 수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뚫고 또 그럼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 더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서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런 이제 수많은 개형들이 수많은 이유로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할 때 얘가 제거를 해주거든요. f의 6과 g2 이런 상황들. 근데 지금 f의 6 여기가 지금 6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양수인데 얘가 그럼 반드시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g2는 뭐야? 계산해야지. 0부터 2까지 절대값 fx에서 이 빨간색에서 얘 절대값 얘 y는 x 이걸 뺀 다음에 적분하래요. 여기에 이제 2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여야 되는 거고 얘는 부호 변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여기가 6이라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 5번 조건에서 이 개형을 까고 있다. 얘가 안 된다. 이렇게 조건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난다고 했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연출을 할 거고 자 6을 연출할 때는 6을 지날 때에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지난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얘 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 치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기서 이게 무슨 근인지 몰라. 여기가 6이라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얘 f의 6의 값이 음수죠. 이 빨간 함수의 함수값을 읽어야 되니까 음수야. 그리고 F2는 뭐예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음수가 되려면. 근데 이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또 까이겠죠. 0부터 2까지 봅시다.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여기 F2 여기에 지금 근이 있어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라는 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게 파란 함수로 절대값 씌우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그 절대값 씌운 애를 갖다가 F 절대값 씌운 거에서 얘
절대값 얘를 갖다가 빼면은 음수값이 나와요. 파란색에서 지금 이 초록색을 빼면은 음수가 나온다. 그럼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이 개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가 6이 아니라 저기 요 포인트에 올라가가지고 요 포인트가 6이라는 것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여기 0, 여기는 2,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관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양수죠 이번에.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음수가 나오는 거 봤죠? 아래쪽에서 위에 거 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얘를 만족하는 이 5번 조건을 만족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연출이 됐던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접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점 여기는 6 여기는 2 그리고 요 포인트 얘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지 크게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쉽게 4라는 것도 알긴 알겠지. 왜? 어차피 fx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y는 x랑 교점이든 마이너스 x랑 교점이든 왼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2차식의 2차항의 개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일단 중근이니까 0, 0, 6 이거랑 세근의 합이 6이어야 돼. 그럼 0, 2, 4 이렇게 해도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4라는 걸 알긴 아는데 굳이 지금은 뭐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얘랑 얘 값 가지고서 얘도 알고 있으니까 지난점도 알고 있으니까 이 3차 함수를 세팅하는 데에는 정보가 충분하다. 결국에 f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f의 x 이 값에서 x를 빼세요. 그럼 초고치 함수 모르니까 k라고 세팅을 하고 x의 제곱 x-6 이렇게. 이제 얘 넘어오면은 플러스 x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2,-1을 지난다 fx가. 이것까지 써줍시다. 자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k에다가 2 넣으시면 4가 되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까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 얘랑 얘 약분하면 1인 거니까 k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따라 정답을 내면은 여기다가 넣으면 4분의 1에다가 64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8까지. 그럼 얘 치면 2, 얘 치면 32. 32에 이걸 더하면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수열 AN이 A1의 값이 1이고 얘가 나와 있다. A의 3을 구하래요. 그럼 좀 나열하면 되겠죠. 1 넣으시면 A의 2는 A의 1 더하기 2가 될 거고 2 넣으시면 A의 3은 2A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제 1인 거니까 이 값 자체가 3인 거고 얘가 3이면 6에다가 2 더하니까 8 이렇게. 그래서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나와 있고 f1이 6일 때에 f1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해주면 f의 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1 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즉 얘는 14 얘까지 하시면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얘네들이 나와 있을 때 A의 1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거 연립해가지고 D 찾고 정답을 내도 되지만 우리는 이게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좀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바로 등차 중앙에 관련해서 좀 관찰해 줄 수 있겠죠.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A의 5라는 이 식을 A의 4 더하기 15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양변에 2A의 3를 더할 거예요. 2A의 3를 이렇게 이제 더하고 여기다가 더할 건데 우리 A3가 6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는 12 이렇게 써줄 거야. 왜 그러냐면 A3 더하기 A5가 2A4니까. 한마디로 얘가 4A의 4까지 이렇게 연결 지으면 바로 우리가 등차중앙 성질을 활용해서 3A4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27A의 4는 9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3에서 4로 넘어올 때 공차가 3이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고 A의 1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7D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 더하기 21 이렇게 해서 3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의 극소값이 a일 때에 자 fx의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관찰할게요. 얘는 뭐죠? 2x의 제곱으로 묶으면 x-2분의 3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a의 값이 만약에 0이면 얘가 3중근인 거니까 뭐 극대극소 논할 게 아니지. 그럼 적어도 우리가 a의 값이 양수일 때와 a의 값이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상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즉 양수일 때는요 0하고 2분의 3a 요런 포인트에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 같이 5a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y는 5a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극대값이니까 바로 5a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극소값이 a라고 했으니까 저기 끊어볼까? 이렇게 얘 비율 관계가 2대 1인 거니까 여기 포인트가 바로 a입니다. 그럼 얘가 a, a를 지난다 이렇게 식세우면 되겠죠. 그럼 a 한번 넣으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한마디로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5a 이게 바로 a야. 즉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4a가 될 것이고 a의 제곱이 4인데 양수라고 했으니 따라서 a는 2겠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극대값은 10 이렇게 해서 나오죠. 모순 없으니까 얘가 아마 답일 것 같은데 얘도 점검 정도는 가볍게 해줘야죠. a의 값이 음수라면 얘 개형 자체가 여기가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3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튕기겠죠. 그리고 얘가 y는 5a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위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럼 요 포인트가 a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극소값이 a라고 줬어요. 그럼 얘 0 넣어서 a 나와야 되는데 얘가 a면 a의 값이 0인데 근데 0이면 말이 안 되고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까 계산했던 1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일단 구하는 것의 밑줄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빈칸의 앞뒤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데 얘네들을 약간 해설지 형태로 이렇게 줄글로 써주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설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빈칸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맥락만 파악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라.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여기 빈칸의 앞뒤에서 써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 삼각형 BPC와 여기 서로 닮은 미모로 이랬죠. 그러면 BPC랑 DAP, 얘 있죠. DPA. 요거랑 서로 닮음이래요. 닮음이지.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각도 있죠. 얘는 이미 이거 세타로 잡았네. BPC.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삼각형과 이 큰 거 바라봤을 때 여기의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알파랑 세타랑 파이에서 뺀값 그리고 이 큰 걸 봐도 알파랑 세타랑 파이에서 뺀값 그게 바로 여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닮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엄청 나오죠. 이런 거 비율 쭉쭉 나오는데 일단은 좀 읽을게. 얘네들이 뭐로 L의 값이 K의 몇 배냐 이러고 있어요. 위에 L과 K로 잡은 걸 좀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여기서 비율이 다 나와 있으니까 쓰세요. PB 여기에 이게 7K다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PC의 값은 5K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 1대3에서 얘가 L이래. 아, AB가 L이구나. 그리고 CD의 값은 3L. 여기가 3L이구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PB의 길이 뭐라 그랬어? PB가 7K 대 PC 5K. 한마디로 7대 5잖아. 이거 KK 짜치죠. 그러니까 7대 5야. 그리고 PDPA. 그러면 PT 이거는 5K 더하기 3L 이렇게 되는 거고 PA의 값은 여기 있잖아요. 7K 더하기 L. 7K 더하기 L. 그럼 요렇게 같은 거니까 곱하면 자, 곱해보세요. 25K 더하기 15L은 49K 더하기 7L까지.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24K가 될 거고 얘 일로 넘어가. 그러면은 8L. 양면 8로 나누시면 바로 L은 3K다. 아, 가에 들어올 말은 3K였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또 채워줘야 되죠. 닮은 비를 구하래요. 나보고. 아, L 대신에 그러니까 다 3K를 쓰자. 그럼 여기는 L 대신 3K 쓰면은 바로 9K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3K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닮은 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얘는 지금 이게 5K죠. 이 세타랑 이 정체모를 이 각도 그리고 큰 걸 보면 세타랑 정체모를 각도가 10K죠. 그러니까 5대 10K인 거니까 1대 2가 되겠다. 닮은 비는 1대 2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다 조건 볼게요. 자, 따라서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사인 법칙 쓰래요. 이러면 안 해줘도 외접원 나오면 쓸 건데 그 친절하네 너무. 그러니까 이 아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BC의 길이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뭐 사인 법칙 이런 거를 좀 더 응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세타에 대한 정보도 있나?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 있고 또 AD의 길이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아주 그냥 여기에 일단 쓸까? 4루트 13에다가 AD가 4루트 13이니까 2루트 13이 되겠다. 얘는 2루트 13까지. 그럼 바로 그냥 우리가 코사인 세타 아니까 사인 세타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자,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예각삼각형 그리면 7, 6, 그럼 7, 7에 49에서 36을 빼면 루트 13 이렇게. 그럼 사인이 7분의 루트 13.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그러니까 7분의 루트 13 이것 분의 2 루트 13. 이거는 2 곱하기 라지 R. 그럼 2 없어지고 루트 3 떼면은 라지 R의 값이 7 이렇게. 그럼 라지 R은 7 구했네요. 따라서 다 더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얘네들 더하면 5, 얘까지 하면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F'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미분해가지고 10을 드려요. 그럼 원함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상수항 사라진 값에다가 10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정보에 넘버링을 해서 전략을 세워봅시다. 초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여기에 1번 조건, 그리고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바로 2번 조건. 0이 아니래요. 이거 뭔가 수상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3번이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서 f에서 f를 빼고 있네요. 그 말인즉슨 상수항을 무시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 미분한 거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할 때 얘네끼리 연결해가지고 fx를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일단 잡아볼까요? 얘가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고, 어차피 c는 죽어요, 여기서도. 얘도 죽고. 그럼 미분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면서 여기다 10 넣어주시면, 자, 300 더하기 20a 플러스 b, 이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A랑 B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의 식을 봤더니 얘 약간 미분계수꼴 형태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참 붙이고 싶어.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그젝틀리 0은 못 넣어. 함수값은 못 넣었지만 우리는 극한값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여기서 극한값으로서 이 식에 접근을 해보자. 뭐 0.0001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간다 이거 보내보면은 2분의 f'0 그게 뭐예요? b야. 여기다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b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f'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씁시다. b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이렇게. 즉 나는 얘를 먼저 풀어주시면, 자, 양면에 2 곱할게요. 그럼 b-4가 2b. 그럼 b로 넘어오면은 b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이런 범위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범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이 식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서 관찰해 주도록 할게요. 얘는 뭐죠, 그러면? 이거 2로 나눠가지고 이걸 더하래. 그럼 2로 나눠서 더하면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f에다 ex를 넣으래요. 그럼 f2x는 뭐가 되냐? 얘는 8x의 세제곱 플러스 4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까지. 그럼 여기에서 c를 빼는 거죠. f형이 c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2x로 나누래요. 그럼 4x의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2x로 나누면 b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4제곱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거 한번 풀어주고 요거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될 거고, ax 넘어오면 그냥 ax, 2분의 b 넘어오면 2분의 b 플러스 2까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4,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퀄 0이라고 놨을 때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0 이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 짝수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 얘가 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또 a의 범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제곱이라는 게 3b 플러스 12거든요. 그럼 b가 마이너스 4일 때에는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0 일단 될 수 있고, 또 좀 들어가다가 0까지 들어가면 12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이라는 얘가 0 이상인 거고 12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근데 자꾸 말하지만 이렇게 범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값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범위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로 딱 특정돼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 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볼게요. 이 장면에서 넘기면 처음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얘는 약간 직선 감성이잖아요. A, B를 내가 지금 얻어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4차함수 감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볼게요. 자, 요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러면 얘네 넘기면 2a의 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내가 얘는 정확히 안다 이거야. 이 함수를 정확히 그려가지고 얘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게끔 이 범위를 세팅해서 a, b를 결정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 그래요. 얘를 y라고 세팅을 하면 우리는 y의 프라임은 뭡니까? 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니까 4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개형 자체가 원래 자체도 0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알거든? 그리고 나머지 근 두 개도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도 우리가 지금 얻어낸 거란 말이죠. 그게 언제야? 여기서 쓸까요? 얘 여기 갖고 오자. 이렇게 x축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요 포인트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예요. 여기는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루트 2를 원래 식에다가 넣어주면 몇이 나옵니까? 루트 2 넣으면은 2는 4 그리고 여기는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y좌표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고 얘 직선 그릴 건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2a 그리고 y절편은 b인 이런 건데 b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 그럼 마이너스 4가 지금 여기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0 사이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b가 이런 데 있으면 이 기울기가 0이던 양수던 음수던 간에 무조건 이거 성립 안 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가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여기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거나 음수면 또 말이 안 돼. 무조건 기가 막히게 0이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0이고 이게 마이너스 4여야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4 이상 이거를 연출을 하는 문제였던 거구나. 그럼 b는 마이너스 4, a는 제로 다 여기 양쪽 끝에 사이드 이런 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4 296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값이 필요한데 자꾸 범위로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값으로 특정 지어줄 수밖에 없는 이 장면에서 이 다른 데 가면은 말이 이 조건 자체가 깨지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이 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읽어줄게요. 자,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이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대요. 얘가 1번 조건. 자, 두 번째 A에서 Y는 X의 수선해봐 내려라. 이게 2번 조건 됩니다. 자, 이런 직선이 등장하죠. 직선의 기울기 1이네요. 1 뜰 때 루트 2 이런 거 이제 주의하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해라. 얘가 3번 데이터. 그리고 4점이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에 보시면 이거 y절편끼리 빼면은 2분의 13이다. 얘가 4번 조건 될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또 주어져 있네요. 얘가 5번 조건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접근을 해서 이 점들을 찍어가면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y축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여기다가 x축 세팅을 하시고 y는 x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a, b가 여기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의미로 잡아볼게요. a, b의 대소는 몰라요. 누가 x좌표 더 큰지. 그리고 a에서 수점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를 p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각. 그 다음에 b는 대칭 이동을 하래요.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서 여기를 q다라고 이야기를 하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은 직선이랑 이렇게 이은 직선이랑 y절편의 차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더 y절편이 작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는데 양수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a, b의 대소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의 값은 b인 거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세볼게요. 1번이 위치 관계를 알았고요. 2번 조건에서 p 여기다가 수선발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 여기에 좌표가 P가 여기에 점이 P가 됩니다. 그리고 점 B를 대칭 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직각 표시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에는 Q가 되면서 직각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뭐 절편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절편이 뭐죠? 여기가 절편이고 여기 절편이잖아요. 걔네끼리 빼래. 그러니까 이 간격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길이가 2분의 13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B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얘랑 이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숫자들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A, P, Q, B 얘네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이 AP의 길이 너무 중요한 거고 BQ의 길이도 중요한 거고 이 높이도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다. 결국에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엔 이런 숫자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미지수를 잡아줍시다. A, 로그 2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B, 로그 2에 B를 잡으면 모르는 문자 2개고 식이 2개 있으니까 뭐 연립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얘를 기울기를 구해주면 A-B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 얘가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5번 조건 써가지고 세팅을 해주시고 자 얘를 좀 활용합시다. 그럼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직선의 기울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1대1대 루트 2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 장면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 여기다가 이 수선을 내리면 우리는 1대1대 루트 2의 비율로 통해서 여기 길이 있죠. 얘가 2루트 2분의 13이에요. 얘도 2루트 2분의 13 이렇게. 그럼 나는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다 구했어. 끝났어. 높이는 알아. 그 윗변이랑 이 아랫변 이런 것들만 좀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얘네들의 길이를 알아요. 즉 이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얘는 y는 x죠. 그러면 이 점은 여기서 수선을 내린 거고 이 점은 얘랑의 중점이고 로 봤을 때 얘는 로그 2의 B, B인 상황에서 얘 중점이 뭐다? 얘네 둘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분의 B 플러스 로그 2의 B, 2분의 B 플러스 로그 2의 B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로직이죠. 얘를 또 y는 x 대칭해가지고 그걸 중점인 거니까. 그럼 내가 얘네들의 x좌표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ln이 a까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식 하나 더 뽑으려고 이렇게 식 세우는 거예요. 뭘 이용한다? 이 높이를 활용해서. 그럼 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얘네들의 차이 이 길이들도 내가 구할 수 있죠. 왜? 1대1대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유리화시키면 4분의 13 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4분의 13이겠다. 즉 여기서 이거를 뺀 게 4분의 13 하면 식도 하나 나오죠. 해볼게요. 빼보시면 2분의 a-b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이게 4분의 13이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에 2가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2분의 1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립을 할 건데 자 이거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얘를 내가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라지 B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라는 건 2분의 13 이렇게 되고요. 얘는 A라는 거는 7분의 6이에요. 라지 A가 7분의 6B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7분의 13B가 2분의 13 얘 쳐? 그럼 B의 값이 뭐가 된다? 2분의 7. 그럼 라지 A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7이면 2분의 6, 즉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라지 A랑 라지 B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면 이제 게임이 끝난 상황 속에서 높이 알고 있으니까 얘가 H죠. 자 얘랑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X좌표의 차이 있죠. 그 차이에다가 루트 2배를 또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시면 2분의 a 마이너스 로그 2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엔 a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연립을 좀 해주자.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가 3이고요. 여기 a 마이너스 b 이게 2분의 7이에요. 그럼 a 대신에 b 플러스 2분의 7을 여기다 넣고 로그끼리 뭐 나눈 다음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밑이 2짜리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되는 거 껴맞춰 봅시다. 일단은
얘가 4, 얘가 2분의 1이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더하는 거니까 3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 미세 성질에 따라서 바로 직관적으로 또 알 수도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진짜 풀어도 되고. 그래서 나는 a의 값이 4라는 걸 발견해서 여기다가 넣어줘. 이렇게 4. 그래서 4에서 2 빼는 거니까 2니까 얘는 2분의 2가 1?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네. 아, 요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스몰 b도 알아야 된다. 스몰 b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를 구해. 그럼 여기서 이걸 빼. 그럼 2분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b. 근데 b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럼 2분의 3. 그럼 4분의 3이네. 아, 이 길이가 4분의 3이야? 여기다 루트 2 빼고면 4분의 3 루트 2. 여기까지 하면은 2분의 3 루트 2. 그럼 걔랑 얘랑 더하면 2분의 5 루트 2에다가 높이 2 루트 2분의 13에다가 2분의 1까지 마무리하면 끝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죽어. 즉 8분의 얘 곱하시면 65라서 두 개 더하면 73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이 기울기, 비율 관계 이런 것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마무리를 해주는 것까지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4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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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즉 3의 4제곱 8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문제를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얘랑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주세요. A, B를 그려주시고 얘는 뭐야? B 빼기 A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근데 눈치껏 얘 6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있으면 여기에 12분의 3 이렇게 써야지. 한 번에 통분해가지고 얘는 12분의 10 이렇게. 그럼 다 더한 게 12분의 10인 거니까 A는 12분의 7. 그럼 A 6건 구하라고 한 거니까 1에서 빼주시면 12분의 5.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4명이 있다. 이 8명 중에서 5명이 학생을 선택을 할 건데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이랑 서로 같게 이 숫자를 뽑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만약에 한 명 뽑았어. 그럼 여기서 3명 뽑아야 되는데 없죠? 한 명밖에. 그거 안 돼. 2명 뽑으면 1명 오면 됩니다. 3명 뽑는 것도 말이 안 돼요. 5명밖에 안 뽑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2명, 여기서 2명을 뽑고 여기서 그냥 1명 와라. 이런 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전체 8C5 이것분에 처음에 1C1 이거 한 가지죠? 그 다음에 3C2 세 가지죠? 4C2 6가지까지. 그럼 얘는 8C3이랑 똑같으니까 876을 3이 1로 나눠. 그러니까 87에 5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 2로 나누세요. 이건 3, 2로 나누면 28, 28분의 9가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짜리 표본을 뽑아서 X바를 얻었다. 이때 95% 조사했더니 이거일 때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95%라는 거는 1.96 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C를 구하기 위해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여기다 n 취하면 8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루트 128인 거니까 이것분의 원래 시그마 이렇게. 그럼 이제 루트 2 루트 날라가고 2랑 얘랑 치면은 4니까 4랑 얘랑 치세요. 그러면 0.49가 되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각 면에 숫자 1, 2, 2, 3이 적혀있는 정사면체에 서로 다른 상자 2개가 있다. 이 두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에 x의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확률에 나오는 모든 애들을 서로 다르게 볼 거니까 2a, 2b 이렇게 매기할게요. 그리고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차이니까 일단 0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2가 될 수 있겠죠. 1하고 3 이렇게 나와서 2가 되는 것까지. 그러면 정사면체 2개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16분의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차이가 아예 안 나려면 두 개의 상자 모두 1, 1 이렇게 나오거나 3, 3 이렇게 나오거나 2,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2, 2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되지. 2A, 2B 중에 뭐가 올래? 둘 중 하나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가지구나. 2의 조합 4가지, 1, 1이거나 3, 3인 것까지 해가지고 총 6개. 그리고 이제 1차이 나는 거는 1, 2도 1차이 나고 2, 3도 1차이 나죠. 이거 세는 게 귀찮아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걸 세서 전체에서 이거 2개 빼서 이걸 구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2가 나는 것은 1, 3 또는 3, 1밖에 없겠죠. 2가지. 그래서 여기는 8가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산을 구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바로 x의 제곱 써주면 0, 1, 4야.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16분의 이거는 0, 8에다가 8까지 하면 16 이렇게 이제 됩니다. 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16분의 어차피 얘도 0이고 8, 4 해서 12까지. 그럼 1 마이너스 이거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16분의 9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7,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항상 우리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 치고 4점짜리 접근합시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새 학생한테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 학생이에요. 새 학생.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주어진 것에 넘버링을 할게요. 빨간색 카드 1장, 파란색 카드 1장, 노란 카드 3장, 보라 카드 3장이 있대요. 여기 8장이. 얘가 1번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A, B, C한테 나눠준다고 했고 가족권 보시면 두 학생 A, B가 각각 1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 C는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A, B는 1장 이상 받고 C는 받거나 말거나야 지금. 나조건 보면 학생 A가 받는 카드의 세개 가지수는 3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의 특수 조건이 뭡니까? 특수 조건이 여기 학생 A가 유별나죠. 지금 학생 3명 중에 왜 너만 특수 조건이 있는 거야? 이 A, B가 1장 이상 받는 거는 그 다음 특수 조건인 거고 얘가 세개 가지수가 3 이하래요. 그럼 여기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세개 가지수가 그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귀찮아. 이걸 언제 다 세버려?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학생 A가 가지수가 4 이상 가지수가 4 이상이란 말은 이 4가지 색깔을 다 받는다는 거네요. 이렇게 4 이상의 경우를 빼주는 이런 여사건 전략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귀찮은 걸 통해서.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세냐. 이 가족권을 만족하는 전체 케이스를 세줄 거예요. 자, 학생 여기 A가 있고 학생 B가 있고 학생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은 무조건 1장 이상의 카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 파, 노, 보 이런 애들이 있을 때에 얘한테 물어봐. 너 이 셋 중에서 누구한테 갈래? 이렇게 빨간색 나눠주고 파란색 나눠주고 노란색 나눠주고 보라색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A, B 모두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A, B 둘 중에 한 명만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또 빼주면 이 가족권을 만족하는 전체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 틀, 이 문제 푸는 이 틀도 지금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안에서 전체 케이스를 카운팅 할 때에도 여사건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너 어디 갈래? 너 누구한테 주인이 될래? 이거.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얘한테 물어봐. 너는? 나도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노란색 카드는 3장이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자, 얘 받는 경우 A개, A는 B개, A개, C개라 그러면 3개 더해서 3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H3이야. 그래서 쓸게요. 3H3. 이 보라색 3장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3H3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가족권. 이거를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여사건을 쓸 이 전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를 세팅하기 위하여 만족 안 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자, A, B가 1장 이상 받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A, B한테 아무도 가지 않고 전부 다 C로 몰빵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가 일단 한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C로 몰빵한 거 말고 얘네 둘 중에 한 놈을 빼고 나머지끼리 가져가는 경우 곱하기 2로 할게요. 자, A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B랑 C가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되는 거다? 너 어디 갈래? 얘 아니면 얘. 너는? 그걸 말하겠죠. 2 곱하기 얘네 2개. 이거 더해가지고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2H3 또 2H3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1을 빼줘야죠. C로 몰빵되는 건 안 되잖아. 지금 전제가 뭐였어요? 얘가
이 카드들의 주인을 찾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C로 몰빵하는 과정이었고 여기는 뭐 한 거냐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서 우리가 A를 제거했다고 쳐고 B를 제거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고 이 과정이 뭡니까? B랑 C한테 적어도 하나의 카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개를 빼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C로 몰빵할까봐 그런 경우 한 가지를 빼주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치 케이스예요. 이게 바로 학생 A가 받을 수 있는 세개 가지수를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다 센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거는 5C3이니까 10이죠? 10 얘까지 하면은 900에서 1 빼고 얘는 4C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 얘까지 하면 4 64에서 1 빼면 63 그래서 2 곱하면 126 그럼 여기서 이제 900에서 127을 빼주면 얘는 77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6건 지금 전략 잘했죠? 보기를 보니까 완전 가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애들은 애초에 답이 아니야. 아직도 모자라. 여기서 더 빼야 돼. 이제 A가 4 이상인 거를 빼줄 차례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A가 4가지 색을 일단 다 받아야 됩니다.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은 2개 남을 거고 보라색 2개 남을 거고 A가 4가지 색깔 이상을 다 받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 C 얘네한테 이거 보세요. 무조건 나머지 카드들도 다 나눠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B도 아직 한 장 못 받았거든요. B가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3명한테 노란색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3H2 보라색 나눠주는 것은 3H2 여기서 뺄 거예요. B가 단 한 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요. 그러니까 EH2, EH2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4C니까 6 얘는 3 36에서 9를 빼주시면 2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6인 거고 10 그래서 6, 4, 7 7, 4, 6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자, 1000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K가 뭐야? K는 이걸 이용해서 구한 값이 뭐 K래요. 그게 뭐냐면 5880 이상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5880 이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감성이지 이만큼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 넘버링 하면서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슬래시 다음 시행을 한대요.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그러니까 공집합을 포함한 거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까지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집합 B의 모든 부분집합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이게 두 번째 행동이다. 그리고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행을 몇 번 한다고? 이만큼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행동을. 근데 기록한 수가 1이 되는 횟수가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한 개라는 소리지. 원소의 개수를 기록하라고 하니까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1인 거. 그게 이거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시각화를 해서 눈으로 좀 봅시다. 얘는 뭐예요? 일단 공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 집합 A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2가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3, 2, 4, 3, 4까지 이렇게 원소 2개짜리 그리고 원소 3개짜리는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된 거고 2, 3 가지고는 공집합 그리고 2 하나 3 하나 2, 3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릴게요. 기록을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 XP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일단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게 한 개인 것 이거인 횟수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얘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올 수가 8개 여기는 4개 전체 케이스는 8, 4, 32 그럼 여기가 32분의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 그러면 겹치는 게 이제 한 개이려면 자 우선 이 공집합은 뭐 겹치는 원소가 한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자 얘면은 2일 땐 겹치는 원소가 한 개이려면 얘 또는 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고 자, 3일 때에는 얘 또는 얘가 있겠죠. 또 2가지 4일 때에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자 2, 3일 때는 겹치는 거 한 개 만들려면 얘 또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네.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2, 4일 때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거 2 하나죠. 2가지 자 얘면은 겹치는 거 얘 또는 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줘야 겹치는 거 3 하나 있죠. 2가지 얘는
얘는 이것 또는 이거여야 겹치는 게 하나씩 있겠다. 따라서 12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하면 8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자체가 8분의 3이야. 자, 이항분포로 넘어갈게요. B 이렇게 써주시고 15360 여기서 8분의 3 이제 n으로 바꿔야죠. 평균 구합시다. 15360 얘를 8로 나눠 8일은 8 3607 8972 8216 이렇게 그럼 1920에다가 3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326 3927 5 즉 5760 여기에다가 8분의 5를 또 곱해서 분산 구해야죠. 5760 얘를 8로 나눠 8, 7에 56 720 이거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5, 20, 3600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의 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58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자 자연수니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값은 5760 그리고 5880 이게 되려면 두 칸 오른쪽으로 가줘야죠. 120을 더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 이상인 확률인 거니까 두 칸까지가 여기 나와 있네. 0.5에서 이 값을 빼야겠다. 0.023 여기에 K가 되는 거고 1000을 곱하면 2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24에다가 n 더하기 p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n은 7 이하의 자연수. 그럼 결국에는 n 찾고 p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어진 거 넘버링을 좀 하면서 관찰합시다. 학생 A는 18이 적힌 두 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힌 수가 8일 때에만 바닥에 내려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조건이 되겠죠. 학생 B는 2, 3, 4, 5, 6 중에서 6장 중 한 장 꺼내서 우리가 적힌 숫자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n 이하일 때에만 선택한 카드를 내려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2번 조건이 돼요.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학생 A가 Q를 받을 확률을 P, 학생 B가 받는 확률을 Q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더 큰 수가 내려놓은 카드만 학생만 Q를 받는다. 이게 지금 3번 조건이죠. 그럼 이때는 자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일 때에만 카드를 내려놓는다라 그랬죠. 그럼 얘는 8보다 다 작으니까 뭘 내려놓든 간에 8이 무조건 이기네. 그래서 둘 다 카드를 내려놓았으면 그게 8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저는 네 번째 조건.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만약에 한 명이면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없으면 그냥 아무도 안 받는다, Q를. 그때 P 더하기 Q.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조건이죠. 이거를 만족할 때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나는 결국에 P 구하고 Q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전략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P를 구하고 Q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윤곽이 보이는데 자, 보세요. P 어떻게 구해요? P는 A가 Q를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P가 일어날 수가 있고 여기 A라고 할게요. A가 Q를 받을 수가 있고 이때도 A가 Q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 카드 안 내려놓으면 Q를 받으라며. 그럼 카드 안 내려놓으면 되잖아. 1 골라가지고 안 내려놓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일단 카드 내려놓는 게 2명이 되려면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내려놔야 되니까 n 이하일 그 확률을 우리가 뭐 PB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n 이하일 확률이 PB야. 이렇게 해가지고 뭘 내려놓든지 간에 무조건 8이 이기니까 A가 받는 거예요. 그 Q를 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4번 조건에서 A가 Q를 받는 거는 자, 여기서는 카드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받아야 돼. 그럼 얘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안 내려놔야 되니까 일단 2분의 1을 뚫어서 1을 골라야 됩니다. 그럼 1은 얘네한테 전부 다 지죠. 얘가 내려놓기만 하면 안 내려놓은 1 골라서 안 내려놓은 A가 받게 되는 거죠. 즉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P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한마디로 PB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PB구나. 그죠? 그리고 B가 Q를 받는 확률은 Q를 구하래요. Q.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B는 어디서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거나 여기서 받는 것밖에 없네요. 4번에서만. 아, 그럼 얘가 이제 P의 확률이었던 거고 Q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자, 일단 내려놓아서 한 명이면은 안 내려놓아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 내려놓아야 되니까 8을 골라야 되네.
2분의 1을 뚫어주시고요. 얘는 안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1-p를 뚫어줘야겠죠. pb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q가 되는 건데 걔네들이 같대요. 얘랑 pb랑 같대. 양변에 이제 2 곱하시면 2가 들어올 거고 얘 넘어와. 그럼 3이야? pb는 3분의 1이다. 그럼 몇 이하가 돼야지 3분의 1인 거예요? 6개 중에서 여기 있네. 3 이하가 돼야지 3분의 1이겠지. 이 n의 값은 바로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얘가 3 여기다 쓸게요. n의 값이 3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p의 값은 우리가 이 p의 값을 지금 세팅을 할 때에 얘 pb는 뭐였냐면 이런 확률이 일어나는 게 방금 3분의 1이라고 우리 구해놨잖아. 그러면 얘 여기 들어오는 건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전개해볼까요? 이렇게. 얘는 몇이야? 7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8. 계산하시면 82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얘는 치환이죠. 그러니까 x-1 얘를 t라고 세팅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위에는 x 대신에 1 플러스 t가 들어가는 거니까 2의 1제곱으로 묶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게 0으로 갈 때 얘 1인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값을 구하래. 근데 얘를 가만히 형태를 보면 여기 2에 이거 제곱인 거죠. 그리고 이거 제곱인 걸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되는데 여기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덩어리 자체를 내가 t라고 세팅을 하면 인테그랄 2의 t 이렇게 되고, 이거 양변 미분하면 코사인 요 값에다가 dx까지 합쳐서 dt 이렇게 바뀝니다. 자, 범위만 조정할게요. 4분의 파이 넣으시면 바로 0이 될 거고, 4분의 3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인 거니까 1 이렇게. 즉 2의 t제곱 이렇게 되면서 0에서부터 1까지. 따라서 2의 1 빼기 1. 즉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예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화를 좀 해주고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에서 얘를 빼주시면 밑에는 3n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위쪽은 an의 b제곱에다가 루트 n 4제곱 플러스 4n 그리고 플러스 루트 n 4제곱 플러스 n. 그럼 결국 얘 최고는 n제곱, 얘도 n제곱. 한마디로 얘네들의 최고는 2n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비율을 우리 따진 게 6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n이 지금 무한 들어갈 때. 즉, 이 b가 될 수 있는 값은 얘를 1차로 만드는 거. b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를 1차로 만드시고 얘네들 수렴 보내셔서 6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3분의 2a가 6이야. 그럼 3분의 a의 값은 3이겠네요. 1로 나누면. 양변에 3 곱하시면 a의 값은 9가 되겠다. 계산하시면 8.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곡선이 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라. 얘랑 A,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려서 관찰을 해주도록 할게요. X가 1보다 큰 쪽만 보래. 이렇게 이제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1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y는 1, 여기가 y는 1이 될 거고 y는 3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이 곡선과 이 직선 A, B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끼리 둘러싸인 여기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럼 결국에 나는 자, 인테그랄 여기 얘네 두 개의 x좌표를 찾을게요. 이게 1이면 뭐죠? 얘가 1이면 x-1이 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3이면 이게 3이면 3은 약분해. x-1이 1이니까 이 값은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계산을 할 거고요. 이 직선에서 이 곡선 빼가지고 적분을 해도 되고, 또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에서 이 곡선 정적분한 걸 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x-1분의 3 dx 이걸 계산을 해주면 3에 ln x-1 뭐 여기다가 2에서부터 4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4 들어가면 ln 3이죠? 2 들어가면 어차피 0이니까 그러니까 3ln 3 이렇게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다리꼴에서 저 3ln 3을 빼주면 정답이거든요. 즉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3 더하기 1은 4. 따라서 4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4에서 얘를 빼주면 답인 거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소린 거죠. 그리고 역함수를 뭐 gx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얘랑 얘를 만족한다.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나는 g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니까 이 원함수 가지고 지지고 볶아야겠죠.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복잡한 애들 나와 있으면 우리는 치환을 해줍니다. hx를 f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바라볼게요. 그리고 얘랑 역함수 관계, 이 애를 gx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때 f2가 1, 여기 x자리에 1 넣어야지 f2가 되겠죠. 따라서 f의 2라는 것은 h의 1인 거고 그 값이 1이야. 그러면 h랑 g는 역함수 관계니까 정보를 하나 뽑을 수 있네요. G1은 1이다 이런 정보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걸 볼게요. F'2 막 이러고 있죠. 그럼 얘네들 미분합시다. 자, H'X라는 건 3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F'X의 세제곱 플러스 X거든요. 1 넣으세요. H'1이라는 건 4에다가 F'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장면에서 얘 있죠, 얘 대신에 이걸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쟤는 누구냐? 양면 4로 나누세요. 얘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쓰세요. 그러면 4분의 H'1 얘가 8의 G'1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애초에 지금 이런 관계가 있고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 대신 뭐라고 쓸 수 있다? 바로 역수 G'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H'1 대신에 G'1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런 표현, 얘는 이제 1인 거고 얘 구하라는 것을 전개해서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럼 K라고 놓을까요? 얘를 지금 4K, 여기도 K면 양변에 곱해. 그럼 32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 그럼 32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4K, 8K, 1, 1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K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이구나. 더하면 4분의 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이 K의 값인데 G'이거든요, 결국엔. 그럼 G'은 H'이랑 연관이 있고 H'은 F'하고 연관이 다 있어요. 근데 F가 지금 0보다 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G도 0보다 커야겠지, 기울기가. 만약에 뭐 원래가 2였으면은 얘를 뒤집으면은 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관계가 부호는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자,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G 이러고 있죠. 근데 G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네요. fx를 결정할 건데 여기에 지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뭐 G에 대한 정보들도 많고 F의 정보들도 나와 있어요. 가족권, 나족권에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에 넘버링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고민해 볼게요. 자,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얘가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얘는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얘는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건들을 하나씩 좀 음미를 해볼까요? 자, 얘는 그냥 F0 넣어서 0 나오는 거고, 여기다 뭐 0 넣으면 G0도 좀 나오겠죠, 뭔 말인지. 그리고 F2' 파이는 얘는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해서 파이 넣어서 0 된다는 것 자체가 얘가 무슨 점이다? 변곡점이다. 자, 얘는 sin G파이가 0이 된다는 말은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 값은 정수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정수파이. 그리고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gx가 뭐 2분의 3파이로 간대요. 아직 감이 잘 안 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엮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gx에 대해 생각을 먼저 좀 해보면 간단하게 이 gx라는 건 뭐예요? 원래 얘가 뭐냐면 x에서 탄젠트 x를 빼는 요런 이제 함수에다가 합성을 한 거죠. gx를 갖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는 x 그리고 뭐 탄젠트 x 그린 다음에 빼긴 뺄 건데 이 gx를 넣은 값들끼리 뺄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fx가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의 파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연결고리 이제 생각을 할 건데, 2, 3번 조건 너무 매력적인데? 이거 변곡점 가지고서 그냥 바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미분한 것까지 파이 넣어서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fx를 바로 세팅할 수가 있겠다. 최고차항계수 몰라. 그리고 x-파이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x에다가 0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a파이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이제 생긴 게 fx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결국에 어쨌든 이런 값들을 세팅을 하려면 fx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a랑 b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나 얘를 이제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탄젠트가 처음에 내려와. 그러면 원점 지나게 내려오고 y는 x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y는 x. 자, 점근선 체크할게요. 여기 처음에 2분의 파이가 내려올 거고, 그리고 주기는 파이니까 여기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2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되게끔 생긴 게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개형을 좀 그려주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만나네요. 만나는 점도 하나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탄젠트다. 자, 그래 보면 여기 지금 2분의 3파이, 얘는 지금 탄젠트의 점근선인데, 사실 얘를 보면 gx가 좀 있어야 되는 이 포인트는 이 탄젠트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gx는 이 함수값이 2분의 홀수파이가 되면 안 돼요. 뭐 극한값은 될 수 있지. 근데 함수값은 안 된다고. 이렇게. 2분의 3파이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gx 자체가 이 값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 이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거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탄젠트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왔거나, 이 범위 내에서, 또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왔거나,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없어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가 g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2분의 홀수파이면 함수값이 안 되고, 또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어야 되니까 끊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 1번 영역, 여기 2번 영역으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는 것을 딱 전략을, 틀을 잡아야죠. 그래서 두 가지 틀, 1번 틀, 2번 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에서부터 이 gx가 2분의 3파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랑 2분의 3파이에서부터 이 gx가 2분의 5파이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로 가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나씩 좀 조건을 음미해 볼까요? f0이 0이라는 말은 여기다 엮는 게 서로 같아야 되죠. 교점을 의미합니다. 아, 여기가 g0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쪽에서는 이게 g0이겠지. 그리고 나서 얘 정수파이 걸고 넘어지면, 정수파이는 여기서 뭐밖에 못 나와요? g파이가 정수파이인데 여기선 파이밖에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케이스 2에서는 g파이라는 게, 이게 정수인데 얘가 2파이밖에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g파이 얘를 좀 응용하려고 여기다 넣어. 그럼 f파이는 뭐가 나옵니까? f의 파이라는 거는 파이가 나오죠. 결국엔 탄젠트 파이는 0인 거니까. 이거는 f의 파이라는 건 2파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면 각각의 경우에 맞게 여기다 파이 넣으면은 얘는 b파이 플러스 a파이 세제곱이 파이야. 그럼 파이로 나눠. b 더하기 a파이의 제곱은 1. 얘는 b 더하기 a파이의 제곱은 2.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이 필요하죠. g0은 지금 이 교점이라서 사실 이 탄젠트에 넣은 값이랑 이 y나 x에 넣은 값이 같다 이렇게 식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g0이라는 거는 탄젠트 g0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알겠고, 일단은 얘 있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결국엔 해줘야겠다. f'x라는 게 뭐냐? g'x에다가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g'x에다가 시컨트 제곱 g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나는 요거를 g'x로 묶어주면 1-시컨트죠. 1-시컨트 제곱 x. 근데 우리가 원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넘어오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에는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0 넣어볼까요? f'0은 g'0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0 이렇게. 근데 여기 아까 봤죠? 탄젠트 g0이랑 g0이랑 똑같다고. 그럼 얘는 g'0에다가 마이너스에 여기에 g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형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0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0 얘가 내가 구하는 거다라고 잡아놓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면 이러고 나면 미분을 할게요. 미분해서 0 낼 거야. 얘 미분해 f'x라는 건 3a의 x-파이의 제곱 플러스 b인 거고,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뭐 3의 a랑 b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미분을 해놨잖아요. 얘가 얘라는 것, 우리가 아까 전에 g파이의 값이 파이인 거가 대전제니까 여기 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f'파이의 값이 얘는 0이야. 여기서도 이게 파이를 넣었을 때 f'파이라는 건 얘 때문에 0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장면이겠죠. 따라서 얘를 여기다 파이 넣으시면 b인데 b가 0인 거예요. 아, 두 가지 케이스 모두 b가 없습니다.
b가 0이구나, b가 없었던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파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가 뭐가 되죠? a가 파이 제곱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가 구하라는 거, 여기다가 0 넣은 거거든요. 0 넣으면은 3a 파이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파이의 제곱,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만약에 이거면 답이 마이너스 3일 거고,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답이 마이너스 6일 거고, 근데 마이너스 3이 없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인가 본데 얘가 왜 안 되는지 밝혀야겠죠. 얘가 왜 안 되나. 이거 마이너스 3 같은 거는 설치해줘야지. 이거를 2번이다 일단 정답은. 그럼 한번 내봅시다. 얘가 왜 안 되냐. a가 뭐야? a는 지금 얘 최고차항 계수예요. 그러면 얘를 관찰했을 때 얘 최고차항 계수잖아 지금 a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에 이 최고차항의 부호가 얘냐 얘냐에 집중하는 거야. 얘냐 얘냐.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밝히자는 거지.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 자체는 2분의 3파이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2분의 3파이로 오는 거예요. 그 값을 대입을 하는 거지. 탄젠트에다가.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빼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fx를 세팅한 아까 이 식에서 x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a가 음수예요. 근데 a가 양수 나오니까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에서 오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g는 2분의 3파인데 결국에 그거를 대입한 이 탄젠트는 음의 무한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따라서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게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조건들이 좀 복잡하고 좀 많았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좀 케이스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얘 급수, 얘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렴한다라고 하고 있고 뭐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1-r분의 a 이걸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공비 찾고 초항 찾고 계산을 해줘야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어진 것에다가 넘버링을 좀 해줄게요. 자, 첫 장이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1번 조건, 이런 부호도 뭔가 중요하죠. 이런 거는 케이스를 제거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을 통해 이 공비가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적혀 있는 거고, 자, 수열 a 다음 조건 만족한다. 자, 가조건에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부등호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범위가 나와 있을 때에는 케이스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될 거고, 자, 나조건에 좀 보면 수열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했고, 이 3개의 곱 이게 216이다. 요게 바로 4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전략을 좀 떠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 보통 어떤 내용이냐, 기출에서 많이 봤을 때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음수인 파트랑 양수인 파트랑 보통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 파트랑 쪼개주시고요. 아, 이 값일까 이 값일까 이거를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0일 때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 자체도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런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모든 항이 다 0이 돼버리니까. 근데 말이 안 되지. 세 항의 곱이 216이라는 말을 통해서 0인 건 일단 제껴진다.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됐던 포인트는 음수일 때가 출제가 됐으니까 얘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가 좀 감이 오고, 또 어떤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냐, 얘 곱해서 216이라는 거, 이런 숫자들이 있죠. 이 세 개를 곱해서 216이 나온다. 이런 이제 특수한 포인트를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곱해서 216이라는 거는 얘는 6의 세제곱인 수잖아요. 즉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인 게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곱해서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양수 3개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음수, 양수, 음수, 공비가 음수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3개 곱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고,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근데 문제 첫 장이 양수라며. 그러니까 첫 장이 양수, 공비도 양수면 얘도 양수였을 거고, 첫 장이, 얘는 첫 장이 양수로 출발하면서 공비가 음수이게끔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 결국에 얘네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공비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뭐 2분의 1 뭐이던 3분의 1이던 그런 걸 만들어낼 때에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1 이런 감성이잖아. 지금 얘네들을 쳐내려가면서 다음 항이 진전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렇게 쳐내려갈 때도 그 이 뒤쪽에 있는 이 3개,
얘네들이 연달아 이제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네가 정수든 얘네가 정수일 수는 없죠. 이거 3개 곱하면 음수 나오잖아. 이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이제 곱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고 얘네에서도 뭐 어떻게 3개 곱하겠죠? 근데 핵심이 이거지. 딴 건 모르겠고 이 가운데 있는 값이 6이라는 거죠. 등비중앙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 곱한 건 36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놈 얘는 무조건 6이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앞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뭐 36, 6, 1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2를 얘 하나 줘볼까? 6은 여기고 여기 2 이렇게 주면은 얘는 18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2를 주든 아니면 처음부터 3을 주든 그러니까 12, 6, 3 이런 식으로 되든 2를 여기다가 또 주면 여기는 9, 6, 4 이런 식으로 또 2를 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런 지금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여기서 2를 더 주는 순간 이제 66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공비가 1위가 말이 안 되지. 수렴 조건에 어긋납니다. 666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런 애들을 보니까 그러면 얘는 이 전에가 뭐였겠어요? 이 다음은 뭐였겠어? 6분의 1 이렇게? 근데 쟤 말이 안 돼. 얘는 공비가 6분의 1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게 초항, 둘장, 셋장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같든 이렇게 세 개가 같든 어쨌든 보면은 이 3번 조건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부등호는 뭘 거르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항 얘가 초항이고 얘가 둘장이든 아니면 이게 전에 6이 더 있어가지고 216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그러면 정수 4개니까 모순이네.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얘가 무조건 초항이라는 건데 얘랑 하면 42.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10보다 안쪽에 안 들어온다. 얘도 안 들어와. 다 안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공비가 이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는 뭐였겠어? 뭐 54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말이 안 돼. 정수가 4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내려가는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어쨌든 이 가족권에서 걸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양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되는 순서상이 찾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나 이때가 안 된다.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음수인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 이 장면을 연출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찰할 때 여기 마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관찰을 해줄 거고 그럼 그 전항은 뭐였겠다. 얘는 216인데 이거 4개니까 안 되는 거고 얘도 그럼 정수 4개니까 안 되는 거고 얘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정수 4개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분의 2인데 원래 이게 6분의 1이거나 또 6분의 2거나 6분의 2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6분의 3이거나 6분의 3이 2분의 1이잖아요 공비가. 6분의 4거나 이게 3분의 2 세트인 거 아니야. 6분의 5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6분의 5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1, 2, 3 이건 2의 제곱이고 얘는 왜 갑자기 뜬금이야? 그러니까 6분의 5 이걸 이제 곱하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일단 처음에는 쳐질 수 있는데 숫자가 너무 이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가 5 이거고 그리고 5분의 6 곱하면 여기는 정수 아니고 여기도 정수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해. 6분의 5 같은 건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 4개의 후보들의 이 공비들의 사이즈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요 케이스에서 관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였다는 거지. 그럼 원래는 뭐였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9 여기는 6 마이너스 원래라는 건 초항이 뭐였겠냐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와야 되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27이었겠다. 이렇게. 여기다가 3분의 2를 이렇게 곱하는 순간 여기다가 3분의 2 이렇게 이제 하면 치니까 마이너스 9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13점 몇이고 얘랑 더하면 10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 구조, 요 폼에서 이게 지금 정답이 됐었다. 그러면 공비가 얘고 초항이 지금 얘니까 공식 쓰면 끝나죠? 그러니까 1-r분의 초항은 2분의 27까지. 그럼 위아래다가 이제 6을 곱하면 6 더하기 4분의 여기는 81. 그럼 얘는 이제 10인 거니까 9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칩시다. 자,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다 1부터 2까지 뭐 전적분한 값도 나와 있고 2의 fx제곱 이거 어디 있죠? 이거는 fx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얘 로그가 밑이 2잖아요. 밑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 형태 만들어지겠네. 이런 것도 좀 보이면서 구하는 거 확인하고 주어진 정보에 넘버링을 해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만족한대요. 여기 1번 조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f1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2번 그리고 여기 gx가 나와 있죠. 이거 계산한 게 이거 3번. 그럼 gx는 어디 있냐? 요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표현하려고 얘 밑이 2를 여기다 넘기고 곱하면 gx 세팅이 되고 적분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4번 이렇게 얘는 gx 구해가지고 x 이제 해서 계산해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결론은 여기 이제 묻는 말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 다 gx 이러고 있으니까 얘를 무조건 넘겨야겠다 밑을.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f의 x라는 거 얘는 1 플러스 xf 프라임 x분의
g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나는 gx가 필요해 결국에는. 그러면 gx를 세팅을 하면 얘를 양면에 곱하세요. 그럼 2의 f의 x가 될 거고 더하기 x의 2의 f의 x에다가 f'x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얘를 왜 이렇게 풀어서 전개를 했냐, 바로 요 형태 때문이에요. 얘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사실 얘는 미분하면 속미분 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적분할 때도 적분 준비가 손쉽게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3번 조건을 가지고서 여기 양변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씌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바로 34가 될 거고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는 적분 안 되죠. 그러니까 2의 fx dx 이 형태.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부분 적분을 사용할 때 얘가 나옵니다. 봐봐요. 플러스 얘 적분 그럼 2의 f의 x 그리고 얘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그대로 그리고 제 미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세팅이 되면서 얘랑 얘가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1부터 2까지 들어간 거니까 대입을 해줄까요? 2의 f의 2 빼기 2의 f의 1까지. 그럼 우리가 2의 f의 1은 이거 ln 16이잖아요. ln 16 넣으면 이게 바로 16입니다. 따라서 16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50. 그럼 얘가 50인 거니까 따라서 2의 f의 2 얘가 25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네요. 이게 3번 조건 쓴 거고, 자 4번 조건 쓸게요. gx에다가 x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저기 곱할게요. x 곱하고 여기다가도 x 곱하고 여기도 x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형태가 바로 여기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부분적분을 하면은 이거 미분되면서 2x니까 얘랑 뭔가 연산이 될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얘 적분을 갖다가 해줄게요. 자, 적분하면 이 좌변은 그냥 53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2의 fx dx 이거 문제에서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분을 하면 자 적분 그러면 2의 f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니까 얘 그대로 x의 제곱 여기에다가 1부터 2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미분 그럼 2x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그럼 앞쪽에 있는 얘랑 여기 뒤쪽에는 이거 한 개랑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x 어디 갔어? x 이렇게 얘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면 요 장면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 이게 마이너스 k인 거고 얘는 4,2의 f의 2인 거고 마이너스 2의 f의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얘가 53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아까 전에 우리 구해놓은 거 얘 2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6 얘는 마이너스 k까지. 그럼 요거는 84입니다. 그럼 84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k 넘어가. k는 53일로 넘어오면은 31까지.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말과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고민을 해서 그 형태를 표현하고 단순 계산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30번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시는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